난이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등기를 보면은 무슨 캐피탈, 카드 막 이렇게 있으면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구나. 내보낼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명도를 쉽게 하고 싶으시면은 네. 얘기 속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명도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어요. 저 역시도 처음에 명도가 제일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권리 분석은 쉬웠어요. 사람 만난다는 게 왠지 그쪽도 무서워하겠지만 저도 무서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되게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마 경매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도를 하는 데 있어의 노하우 또는 딱 보고 아 이건 명도가 쉽겠구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도, 세 번째는 경제적 약자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돈을 번다는 어떤 그 도덕적인 죄책감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구령님도 명도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내몬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인천 빌라에서 많이 아, 인천 빌라를 입찰하셨어요? 예전에 인천 빌라 했죠. 그때 또 한때 유행이 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매도 잘 되셨나요? 매도요? 잘 안 된 것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빌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그런 것만 했었어요. 저렇게 입주권 경매만. 아까 그 인천이었지만 입주권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도하고 이런 물건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3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 일단은 명도는 난이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게 등기를 보면은 무슨 캐피탈, 카드 막 이렇게 있으면 소유자인데 이렇게 있으면 아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구나. 이게 내보낼 때 자기가 좀 많이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봤을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명도를 쉽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미 이제 준 경우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이 사실 돈을 받고 이미 나갔습니다. 이사를 나갔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배당만 되면은 열세를 바로 줘요. 그래서 명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담당자랑 얘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런 물건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아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같은 경우에 소유자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아까 10만 포 아파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예요. 돈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이게 부자야. 부자인데 지금 이제 증여 같은 걸 하면 소유자가 여러 명이니까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나눠라. 솔로몬처럼 나눠라.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명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게 내가 후순위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잃어. 근데 임차인이 많아. 다가구야. 그러면은 이거는 명도가 힘들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선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힘드니까 이거 안 한다. 임차인 이거 힘든 거 안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맡긴다. 남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막 중국인들도 막 있어. 좀 얼마 전에 했더니 중화 민국인 뭐 누구 해가지고 후순위 막 외국인들이 막 보증금 1억씩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놓여오실 수 있다. 놓여올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직접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법무법인이니까 그 명도하시는 사무장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직접 하지 말라.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너무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명도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저희 그 수강생분이 그렇게 해서 명도를 하러 갔더니 아이 아빠가 애 셋을 키우면서 혼자 있는데 엄마는 이제 가출을 하시고 애 셋을 혼자 키우는 집을 명도를 해야 되더래요. 그래서 집을 얻어주시고 명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얻어주고 명도했다. 사실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거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그 도덕적으로 막 남이 이렇게 손가락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경매 낙찰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직접 갔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게 내 눈에 보이면은 수익 좀 덜 생각하시고 그렇게 조금 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렇게 명도를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사무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명도하신 사무장님이 저희는 조폭도 명도하니까 얘기했어요. 사무장님 어떻게 하면 명도 잘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명도 강의 들을 돈을 이사비를 주시면 바로 이사 간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실화인데 낙찰을 받으시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점유자한테 제가 이사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늦게가 나가실수록 이사비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딱 끊었는데 다음날 새벽 6시에 저 이사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이 심리를 또 되게 잘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이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이사비를 많이 주면은 바로 네. 나간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죠. 보면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경매도 이게 사람 사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결국 무조건 다 답답하거나 어려운 상황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게 뭐 법원이 팔고 나몰라라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좀 불편하고 그 사람 이제 약자를 가지고 이익을 취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사람은 집이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경매로. 우리 수강생분들은 평생 집이 없는 분도 있어. 우리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일단 경매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수강생들이 도대체 나땅님은 어떤 식으로 물건을 찾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자기마다 그 검색법이 다른데 네. 이 똑같은 것만 계속 보게 돼요. 네. 내가 이제 어떤 룰을 정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제시를 드리는 거는 네. 자기 돈에 맞춰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아는 동네나 관심 있는 동네 지역을 지도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네. 물건을 가지고 뭐 상가 그다음에 얼마 이상 이렇게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그러면은 종잣돈 내가 1억이라고 했을 때 대출 80% 뭐 70% 받는다고 했을 때 레버리지의 비율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80% 받는다고 했을 때 5억 이하만 입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5억 이하. 그다음에 평수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15평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15평 이상. 그 이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 너무 작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이상,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그리고 또 너무 금액대를 낮은 건 빼는 거예요. 이상한 물건이 많거든요. 너무 낮은 거는. 네. 그래서 내가 집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평수를 얼마 이상, 그다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해가지고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인천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지도 검색을 많이 해요. 지도로. 네네. 저는 이제 집만 보거나 뭐 이것만 보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도를 보고 이 위치에 뭐가 나왔지라고 그 아까 산곡 그 물건도 지도를 보고 찾은 거예요. 이 위치면 괜찮은데? 네. 그리고 이제 봤더니 좀 특이한 어떤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도 검색을 저는 많이 하는데 지도 검색의 단점 뭐냐면 거기를 안 가보면 물건이 안 보여요. 거기를 가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머릿속에 뭔가가 그 동네의 지리가 또는 거기 내에 호재가 뭐가 있거나 맞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땅을 내가 밟은 데서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도 검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본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경매 투자하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네네, 열심히 네.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같은 시기에 경매 투자를 했어도 나땅님처럼 성공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나랑 같이 수업 들었던 사람. 네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투자금이 없을 때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네, 저는 돈이 없을 때도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투자금이 없는 순간이 오는데 우리는 돈이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내 마인드랑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사격이나 양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로 이거를 딱 쏘는 순간은 굉장히 찰나인데 네. 이 찰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내공을 닦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투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이거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네. 이 돈이 없는 순간에 계속 어떤 공부와
인사이트, 그다음 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실제로는 내가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는데도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다. 항상 우린 돈이 없거든요. 그냥 있으면 뭘 하니까요. 그렇죠. 항상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은 항상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네네네. 없어. 그냥 맨날 돈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네. 내가 마인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꾸준히 계속 백업을 하고 그 인풋을 계속 넣어주는 사람만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나중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우왕좌왕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여기만 우르르 몰려다니는 결국 거기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나땅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막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경매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 꼭 한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제가 그 경매 강의를 하고 이제 부동산 학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네. 굉장히 초보 부동산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네. 그런데 이제 꿈은 커요. 꿈은 큰데 실제로 내가 그 대가를 좀 치르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해야 되냐, 공부할 게 많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부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1년에 1억 정도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연봉 1억인 직장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런 거예요. 내가 사장이라면 네. 나한테 나처럼 일하는 직원한테 1억을 주겠나.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네. 투자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봉 1억인 직장인이 일하는 만큼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에 하면 연봉 1억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안 하고 대충 하고 사기만 해도 공부도 안 했는데 아무거나 사는데 오르고 막 이런 거를 원하면은 결과가 랜덤으로 와요. 행운이 계속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1년 수익 금액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며칠 동안 몇 시간을 일해야 그 돈을 벌까 1년 동안 이 생각을 했을 때 투자에 부동산에 이런 공부를 그 정도 시간을 들이면은 그 정도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죠. 근데 진짜로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날로 먹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날로 먹으면 좋죠. 저도 날로 먹고 싶죠. 근데 날로 먹는 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만큼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테니스를 좀 치는데 공이 날라오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을 만들어서 치래요. 그 말이 맞는 게 날라오는 공은 지 맘대로 날라와요. 그러면 높이나 나와의 그 거리, 공의 높이 이런 위치를 내가 만들어서 치는 거지 공한테 일이 나한테 치기 좋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일로 안 보내주냐. 나 백핸드 못하는데 왜 일로 보내. 그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게임이 아니라 앙탈이죠, 앙탈. 100% 내가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건데 그 성공을 뭐 환경 이래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래서 내가 성공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시도를 할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면은 절대 성공을 못하고 오는 기회에다가 100% 내가 맞추면은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맞춰라. 그게 맞는 거겠네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테니스 공이 날라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진 않는다. 그러니 그 공을 또 상대편으로 쳐넘겨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어디로 올지 모르는 공을 가지고 내가 맞춰서 넘길 수 있도록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경매 전문가이신 나땅 이소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얘기가 저로서는 또 한 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제가 또 그 요청드리면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